집안에 화분 하나만 잘 들여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물 중에서도 유독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 앞이나 부잣집의 거실에는 반드시 있다는 이 식물들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물건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하였는데요. 식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는 가져가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데요. 풍수적으로도 식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식물이라고 해서 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재물을 부르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나쁜 음기를 뿜어내 집안의 재물운을 서서히 소멸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고를 때 공기 정화도 시키고 인테리어도 돋보이게 하면서 이왕이면 복을 부르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집안에 복을 가져오는 식물들과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집안에 애군만 가져다 주는 식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식물을 어느 곳에 놓아야 제대로 복을 부를 수 있는지 식물을 놓는 위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첫 번째 식물은 바로 행운목, 개운죽 등 몸통이 절단된 식물들입니다. 집들이 선물로 많이들 선물하는 행운목은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나무인데요. 절단된 행운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간 형태의 나무는 풍수학에서는 절단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절단된 기운은 집안으로 들어온 모든 행운들을 절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가족들의 건강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단된 식물들은 절대 집안으로 들이지 마시기 바라며 개업 선물이나 이사 선물로도 부적합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두 번째는 넝쿨 식물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려고 위로 가지를 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들은 스스로 위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나무의 몸통을 감싸면서 자라거나 땅바닥을 기어가듯 자라납니다. 이처럼 아래를 향하는 것은 풍수에서 음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넝쿨 식물들은 재물운을 꼬이게 만들고 나쁜 기운을 불러들인다 하여 흉물이라 여겼습니다. 풍수적으로 넝쿨 식물뿐만 아니라 밑으로 자라는 식물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 발산되는 양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발산되는 음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물들은 주로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벽면에 걸어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 공간은 음기로 가득 차게 되고 가족의 재물운이나 금전운들이 집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물은 가급적 키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이런 식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식물의 끝이 위를 보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거나 화분 자체를 바닥에 놓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세 번째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예전부터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 키우면 남자 가장이 단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그 음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집안에 키우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식물 네 번째는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가지만 잘라서 물에 꽂아놔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데요. 성장하는 모양이 덩굴 형태라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 식물을 키우신다면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화분 안에서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식물 다섯 번째는 유도화입니다. 유도화는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에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유독물질인 라신이 들어있으며 이 유독물질과 접촉만 하여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성 식물들은 당연히 음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여섯 번째 식물은 너무 큰 식물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그 집의 크기에 알맞는 것이 좋은데요. 풍수에서는 관리하기 적당한 식물의 크기는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식물을 관리할 때 식물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식물을 키울 때 집안의 주인은 식물을 그 집안의 식구처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주인보다 큰 식물일 경우는 집 주인의 길을 압도하고
집주인이 받을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식물이 과도하게 크다면 그 크기를 조절하여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안뿐만 아니라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마당의 나무가 지붕을 덮어 햇볕을 가리게 된다면 지붕에 그늘이 생겨 음기가 상승하여 집안으로 들어올 양의 기운을 막아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당의 나무는 집안의 주인이 관리하기 편할 정도의 크기로 가꾸시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7번째 식물은 가시가 많은 선인장입니다. 풍수 이론 중에는 뾰족한 것은 충돌한다 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은 식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의 특징은 잎이 동전처럼 둥글고 넓으며 표면이 매끈한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인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외형을 지녀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맞지 않아 집안에서 키우면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러한 선인장은 대체적으로 가시가 많고 몸체가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식물들은 자라면서 점점 강한 음기를 뿜어내어 집안의 가족들이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집안의 우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 선물로 대표적인 식물이 스투키가 있는데요. 이 스투키는 칼처럼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칼이 우리 몸을 향할 경우 우리 몸은 해를 입게 될 텐데요. 스투키처럼 길고 뾰족한 식물이 집안에 있을 경우 집안의 기운에 흉기로 작용하게 되어 안 좋은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선인장이라고 해도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그 영향이 미비함으로 안심하셔도 되고 대신 크고 날카롭고 뾰족한 선인장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6번째 식물은 죽은 나무입니다. 식물을 관리하다가 자칫 물을 잘 못 주거나 집안의 환경과 맞지 않아 안타깝게도 식물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식물을 바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식물을 집안에 계속 방치하면 그 죽은 식물이 내뿜는 안 좋은 기운이 집안에 쌓이게 되고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음목 또는 귀목이라 하여 음기가 매우 강한 식물로 취급해 절대 집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혹 인테리어 목적으로 죽은 나무 뿌리를 집안으로 들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집안의 가난과 애군을 불러들이는 행위이니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끔 꽃을 선물 받으면 말려서 집안에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죽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집안에 애군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든 꽃은 좋지 않은 기운을 뿜어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꽃을 감상한 후엔 바로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몬스테라입니다. 풍수에서 돈을 부르는 식물은 잎이 둥글고 넓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 몬스테라는 어떤 식물보다도 잎이 둥글고 넓어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서양에서는 풍요와 행운을 부르는 식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잎 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재물을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이 진한 몬스테라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키우기도 쉬운 식물인데요. 서양에서는 몬스테라를 부적처럼 여겨 몬스테라 잎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고 집안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몸이 아픈 환자가 있거나 강한 행운이 필요할 경우 몬스테라 화분을 드리거나 몬스테라 액자를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두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그 모습이 마치 돈이 열린 듯한 모습 때문에 돈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개업집에는 어김없이 놓여져 있는 게 금전수입니다. 식물 풍수에서는 줄기의 잎이 풍성한 식물을 재물을 부르는 좋은 식물로 여기는데요. 금전수가 이에 해당되는 식물이죠. 잘 키운 금전수의 잎을 보시면 줄기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빼곡히 동전 모양의 잎이 붙어 있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엽전뭉치를 연상시켜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금전수는 비교적 키우기가 그리 까다롭지 않은 식물로서 벤젠이나 톨루엔 등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집안에 놓으면 재물운을 부르고 집안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만들어줍니다. 금전수의 꽃말 역시 번영인데요. 금전수를 잘 키워 꽃까지 보게 될 경우 집안에 좋은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나니까요. 요즘 되는 일이 없고 돈줄이 막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금전수를 집안에 들여 막힌 돈줄을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세 번째는 매화나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꽃 중에서도 매화꽃을 최고로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매화가 가져다주는 좋은 복 때문입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가장 먼저 봄의 생명을 잉태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양기가 솟아나는 동쪽 방향에 매화나무를 심어 어린 자녀의 출세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네 번째는 난입니다. 난초는 뾰족하게 생겨서 자칫 풍수에 좋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 예외적으로 좋은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난초를 들여 집안에 좋은 운이 쌓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업의 회장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개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여 앞날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난초는 아주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초는 세심하게 다룰 때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데요. 가녀린 여인을 다루듯이 매일 관찰하고 관리한다면 재물운이 늘어나고 집안의 전반적인 운이 높아지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난이 시들어버린다면 집안의 운도 시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많거나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물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다섯 번째 식물은 여인초입니다. 여인초 역시 강한 생명력으로 풍수에서는 행운과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잎과 빼어난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공기정화 기능도 탁월하여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 중 하나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풍수가들 사이에서는 여인초를 키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장세가 너무 좋아서 키가 잘 자라기 때문에 자칫 집안 사람들의 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초가 너무 크게 자란다면 나눔을 하시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재물을 부르는 여섯 번째 식물은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그 잎이 크고 둥글며 두툼하여 좋은 기운을 잔뜩 머금은 식물인데요. 곧게 위로 뻗은 줄기는 양기를 내뿜고 재물운을 쌓이게 하는 등 풍수적으로도 훌륭한 식물입니다. 단, 잎이 너무 넓어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적으로 먼지가 쌓이는 것은 음기가 쌓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햇빛에는 잎이 타버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햇볕이 드는 곳으로 위치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물운을 부르는 좋은 식물도 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식물에게 좋은 기를 빼앗길 수 있는데요.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풍수의 기본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압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방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키가 작은 어린아이일 경우 대부분 식물보다 키가 낮기 때문에 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식물의 기에 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방에는 식물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곳으로 집안의 주인이 가장 많은 에너지와 기를 받으며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인 안방에 식물을 놔두게 되면 그 식물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될 에너지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을 얻기 위해 방마다 식물을 놔두면 좋을 것 같지만 잠을 자는 동안은 식물이 사람의 에너지와 기를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잠을 자는 안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원룸이거나 너무 좁은 공간이라 놔둘 곳이 없다면 침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작은 화분을 구입하셔서 나의 기운이 식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물은 귀방에 두시면 좋습니다. 귀방이란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북동쪽과 남서쪽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방향에 식물을 두어 나쁜 음의 기운을 흡수하게 하고 밝은 양의 기운을 내뿜어 전체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이나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두시면 좋은데요. 오후에는 밖에서 묻혀 들어온 음의 기운을 식물이 흡수해버릴 수 있고 오전에는 식물이 발산하는 좋은 양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물운을 막는 식물로는 절단된 식물, 넝쿨식물, 뾰족하고 큰 선인장, 죽은 식물, 복숭아나무, 유도화 등이 있고 재물운을 키우는 식물로는 몬스테라, 금전수, 매화나무, 난초, 여인초, 고무나무 등이 있습니다. 식물을 두면 안 되는 곳은 어린아이가 있는 방과 침실이며 식물을 두면 좋은 곳은 복동쪽과 남서쪽에 해당하는 귀방과
현관, 거실, 가족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재물운을 키우는 식물을 두면 집안이 살아나고 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을 나누면 2배가 되지만 근심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나눠서 2배로 복 받으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근심을 덜어준다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